네? 아니, 정현이 질문이라고. 응? 그 찍찍까지 해야 죽는 거거든요. 아니 이름만 쓰셔도 빨간색이 아, 빨간색일 때 이름을 쓰고 아니요 찍찍 찍찍? 이렇게? 하면 죽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죽어가지고 아, 죽는다고? 그럼 3번 그으면? 살아요. 아, 4번 그으면? 죽어요. 살아요. 아, 이게 짝수 형태라면 거듭짝이면 짝수면 살아. 죽는 건가요? 네. 안 죽는데. 네. 한 줄 더 그어주세요. 안 돼. 그럼 이렇게 합시다. 한 줄 긋고 요 위에 2의 n제곱 이렇게 쓰요. 자,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선생님이 따로 오늘은 그 인수분해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있으니까요. 같이 병행해서 요거 하나 풀고 나서 이렇게 보면 항이 4개인데 그 중에 좀 짝을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짝을 지을 때 순서가 매겨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만약 짝 지으면 BC가 겹치죠? 그럼 남은 걸 한번 써봐야 돼. 그냥 안 무턱대고 하지 말고 C제곱 마이너스 BC 빼면 ABC가 남죠. 아니 AB가 남죠. 그럼 혹시 이쪽에서 뭐가 겹치나 봤더니 B 하나 C 2개, B 하나 C 2개는 확실히 겹쳐요. 그래서 B 하나 C 2개를 뺍니다. 자, 이걸 빼내게 되면 여기서는 B 하나 C 2개를 빼면 A가 남고 여기는 B 하나 C 하나 빼면 마이너스 BC가 남죠. B 하나 C 2개 빼면 이렇게 남아요. 그럼 앞쪽과의 연관성을 봐야 되는데 앞쪽과의 특별히 연관성이 보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짝이 좀 적당하진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거 뭐 눈으로 사실 풀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쉽게 확 뜨지는 않으니까 한번 하나씩 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짝 짓는다면 얘는 BC 제곱이 겹치죠. 그럼 BC 제곱 빼면 얘는 C 하나 남고 얘는 BC 제곱 빼면 마이너스 B 하나 남아요. 그럼 요렇게는 이렇게 짝지었을 때 모두 다 우리가 봐도 ABC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ABC를 빼요. 플러스 ABC를 하나씩 빼게 되면 얘는 A, B, C, B가 하나 남죠. 마이너스 B. A, B, C, 플러스 C 이렇게 되네요. 이게 짝이 맞죠? 근데 이게 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2개 짝 짓고 요렇게. 요게 2개 짝 짓고 요렇게. 한 다음에 요 위에 얘네 둘의 위치를 이렇게 살짝 바꿔주면 마이너스 B 플러스는 C 마이너스 B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그럼 이제 공통부분 있는 애 보입니다. C 마이너스 B를 빼요. 그럼 남은 건 얘랑 얘랑의 합. ABC 더하기 BC 제곱. 근데 이렇게 묶어보니까 C 마이너스 B 여기 BC 여기 BC가 또 겹치죠. 그럼 얘는 BC를 바깥으로 뺍니다. 그럼 얘는 BC 빠져나오면 A가 남고 얘는 BC 빠져나오면 플러스 C가 남겠죠. 이렇게. 답을 쓸 때는 뭐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A 플러스 C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B 이 앞에 BC 이것도 괜찮고 C 마이너스 B가 조금 보기가 안 좋다고 느끼면 알파벳 순서로 보면 B 마이너스 C가 더 좋으니까 음수를 바깥으로 빼면 마이너스 BC 그 다음에 A 플러스 C B 마이너스 C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위 것도 답이 되고 아래 것도 답이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2개 짝 짓는 거 형태로 가면 괜찮아 보이고요. 근데 짝 지을 때는 꼭 이런 순서여야 됩니까? 아니요. 뭐 답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뭐 순서가 매겨지진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짝 지었잖아요. 혹시 이렇게도 짝 지을 수 있는지 봐야 돼요. 이렇게 짝 지을 수 있나요? 그러면 BC 제곱이 겹치죠. 그럼 얘는 BC 제곱 빼면 C가 하나 남고 얘는 BC 제곱 빼면 플러스 A가 남아요. 혹시 이렇게 2개 짝 짓는다면 얘는 B제곱 C가 겹치죠. 그럼 B제곱 C를 빼냅니다. 플러스 B제곱 C를. 그럼 B제곱 C 빼면 마이너스 A가 남고 B제곱 C를 빼면 마이너스 C가 남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의 음수를 바깥으로 빼주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은 이제 둘 다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그럼 여기가 이제 공통부분이 돼요. 공통부분이 되죠. A 플러스라는 공통부분. 뺍니다. 그럼 여기는 BC 제곱 마이너스 B제곱 C.
여기 보면 BC가 겹치죠? BC를 빼면 얘는 BC 빼면 C 남고 BC 빼면 마이너스 B가 남죠. BC 가로 A 플러스 C, C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B.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짝을 짓는 순서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기에 여러분들이 두 개 짝지었을 때 이렇게 공통 부분이 나오게 짝짓는 게 이게 핵심인 거지. 뭐 순서가 매겨진 건 아니니까. 지금 여기 뒤에 부분 설명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인수분해를 전반적인 내용으로 공부해 봅시다. 전반적으로 공부할게요. 인수분해. 그러니까 여러분 인수분해를 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처음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초성 힌트. 네? 공통인수. 공통인수입니다. 모든 항마다 같이 가지고 있는 수나 문자가 있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걸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감사? 이게 뭐죠? 고수? 고소? 고생? 뭐지? 국수? 공식. 이거 공식이 적용되는 거구나. 근데 이 공식이 적용된다는 게 우리가 지금 외웠던 그 공식 있죠. 인수분해 공식에 혹은 곱셈 공식, 역연산 그런 걸 떠올리시면서 이건 이 꼴에 맞춰져 있네. 그러면 그 공식에 이제 끌어와야 되고. 세 번째, 그도 마땅치 않다면 1번, 2번에 뭘 했다거나 뭐 이게 또 혹시 마땅치 않다면 그 다음은 자, 이거대로 해야 됩니다. 항의 개수에 따른 인수분해법. 첫 번째, 항이 2개. 항 1개짜리는 인수분해하지 않습니다. 인수분해라는 게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곱의 형태로 바꾸는 건데 항이 1개는 단항이잖아. 단항은 원래 기본적으로 항이 곱이에요. 단항이죠. 곱입니다. 그러니까 단항 자체는 원래 기본적으로 항이 곱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인수분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항이 2개 이상일 때부터 인수분해하는데 항이 2개일 때는 크게 두 가지 꼴이죠. 첫 번째는 공통인수로 묶는 꼴. 두 번째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 공통인수로 묶겠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봅시다. 뭐 2xy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y 이렇게 항이 2개잖아요.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모든 항마다 2xy가 겹쳐 보이죠? 그럼 2xy를 빼면 앞쪽은 y가 남고 뒤는 마이너스 2x가 남고 이렇게. 그래서 2xy라는 항과 y-2x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처리된 거죠. 다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 이것도 예를 들면 4a 제곱 마이너스 9b의 제곱.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3b의 제곱. 그래서 합차가 되네요. 제곱 밑에는 2a랑 3b를 한 번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이런 느낌으로. 일반적으로 항 2개짜리는 저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인수분해 하십니다. 두 번째, 항이 3개.
이거는 우리가 합곱을 이용해서 보통 인수분해 하죠.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6y제곱 이거 한 3개짜리잖아요.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뭐 이렇게 하죠. x 곱해서 6y 제곱 되려면 2x 3x 2y 3y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곱하면 3xy 이렇게 곱하면 2xy 근데 더해서 마이너스 xy가 되니까 여기 3xy의 음수를 줘야 되죠. 그럼 여기 음수 얘는 플러스 네, 이렇게 돼야 되니까요. 그럼 묶을 땐 위안에 묶는다고 그랬죠.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3y 항 두 개나 항 세 개는 주로 우리가 많이 보던 겁니다. 뭐 새롭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것들 위주고 그다음에 항 4개짜리는 여기다가요. 항 4개 여기까지도 중학교 문제집에 보면 보통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항 4개짜리는 보통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 형태로 풀어요. 하나는 공통인수를 두 번 짝짓는 것. 그런 유형. 그게 아니면 제곱항 3개인 경우. 공통인수 두 번 짝짓는 케이스는 바로 전에 풀었던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항이 4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저 4개 항 중에 2개 공통인수를 두 번 짝짓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2개 하면서 공통인수 빼내고 이렇게 하면서 공통인수 빼내고 다시 공통인수 나오면 그 공통인수 묶으면 다시 그 부분에서 공통부분이 또 나오죠. 그럼 공통부분 빼내면서 인수분해 이렇게 마무리하는 단계.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항이 4개인 경우는 공통인수 두 번 짝짓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좀 전에 했지만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네. 뭐 이런 거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순서가 매겨지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게 2개 짝지어 봤더니 x가 겹치죠. 그래서 y 마이너스 1 뒤에 앞쪽에서 y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뒤쪽에도 분명히 y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을 바깥으로 빼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죠. y 마이너스 1로. 그럼 다시 공통 부분 이렇게 묶이네요. 얘를 이렇게 묶어내면 y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남는 건 x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으면 1이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이 항 4개짜리가 이 괄호와 이 괄호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마무리된 거죠. 자, 이번에 항이 4개인데 제곱항이 3개인 케이스가 있어요. 그 제곱항 3개인 케이스는 이건 좀 필기가 좀 애매한데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제곱항 3개 중에 제곱항 글씨 참, 네. 제곱항 3개 중 부호가 다른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항으로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그렇게 하고 나면 꼴이 이 꼴로 바뀝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합차로 인수분해 안 할 거겠죠. 세 개 중에 하나 제외하는데 왜 나머지 세 개예요? 4개 중에 제곱,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예를 좀 봐야 돼요.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서. 자, 예를 들어서 좀 쉬운 걸로 할게요.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자, 이렇게 되면 항이 4개입니다. 근데 이 4개 중에 유독 제곱항이 많이 보이죠. 제곱항이 3개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거 제곱, 얘도 제곱, 얘도 제곱. 제곱항이 3개네요. 그럼 그 첫 번째 제곱항 3개 중에 부가 다른 하나를 제외합니다. 그럼 얘를 살짝 제외하라는 얘기는 있는 항을 지울 수는 없잖아요. 잠깐 빼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개항이면 이렇게 3개항입니다. 이렇게 3개항으로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를 시도합니다.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보면 여기 x, 여기 x, 이쪽 y, 이쪽 y 둘 다 플러스. 그럼 xy가 두 번 더 쓰면 되니까 2xy 딱 떨어지죠? 부호도 딱 맞고.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럼 x 플러스 y 가로가 두 번 곱해지니까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살짝 제외시켰던 마이너스 z제곱을 뒤에 붙여요. 그럼 이 꼴이 나와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 여기 있잖아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이렇게 배웠지 않나요? 가로 두 군데다 나눠 쓴다. 어떻게? 제곱 밑에는 a와 b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 것으로 이게 나누어 쓰죠. 그럼 얘도 그렇겠네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가로 두 군데다 나누어 씁니다. 제곱 밑에는 x 플러스 y와 z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 것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마무리하겠죠. 이렇습니다. 제곱항 3개 중에 부호가 유독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뺍니다. 나머지 3개항으로 완전 제곱식. 그 꼴은 제곱만의 제곱, 그 다음에 합차로 인수분해.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스러운 거는 그래서 제곱만의 제곱, 그러니까 이 부호가 항이 4개짜리인데 제곱항이 3개 있긴 한데 만약에 그 3개 중에 뭐 하나 부가 달라야 되는데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죠? 다 똑같으면 이 방법이 아니고 위에 있는 이 방법이겠죠. 좋아요. 그러면 제곱항이 3개였다 쳐. 근데 그 중에 부가 다른 게 하나 있었어. 그럼 나머지 3개항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나머지 3개항으로 완전 제곱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다시 말하지만 이 방법은 안 됩니다. 위 거겠죠. 그러면 얘는 좀 항 4개 중에도 좀 독특한 케이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항에 4개짜리 인수분해가 나오잖아요. 그럼 1번을 먼저 보기보다는 2번을 먼저 보는 게 유리합니다. 2번 아니면 당연히 1번이기 때문에 항이 4개네. 항 4개를 인수분해하라고? 혹시 너 제곱항이 3개이니? 라고 물어봐서 아니? 그럼 위로 가는 거고 맞아? 그럼 밑으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 항이 2개짜리 인수분해하는 법, 항이 3개짜리 인수분해하는 법,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하는 법. 그럼 항이 5개짜리, 항이 6개짜리, 항이 7개짜리 이거 도대체 항 개수에 따라서 인수분해법이 몇 개 있는 겁니까? 다 외워야 되는 겁니까?
항의 개수가 2개, 3개, 4개는 인수분해법이 다 제각각인데 항이 5개 이상부터는 다 프리 패턴이 원 패턴입니다. 하나로 갑니다. 항이 5개 이상부터는 이게 이제 고등교과죠. 중등교과는 이건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항 5개 이상은 그러면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내림차순은 우리가 이 수업 초반에 배웠죠? 차수를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2차, 1차, 상수, 높은 차수를 앞에다 써서 뒤로 가면 갈수록 차수가 내려가게 정리하는 것, 그게 내림차순이에요.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근데 한 문자라는 얘기는 그 문제가 여러 개일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럼 그 여러 개 중에 나는 어떤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나요? 그러면 나와 있는 문자 중에 그럼 X도 보이고 항이 5개 이상이잖아? 많잖아. 근데 거기에 보니까 X가 있는 거, X라는 문자도 보이고 뭐 Y라는 문자도 보이고 뭐 Z라는 문자도 보인다고 칩시다. 그럼 문자의 종류가 2개 이상, 2개나 3개가 가게 되면 그러면 어떤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는지가 애매해지잖아요. 그때는 나와 있는 문자 중에 차수가 최고 차수가 낮은 항을 낮은 문자를 기준해서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여러 개의 문자가 나왔다면 각각의 문자한테 물어봐요. 야, 너 X, 너 혹시 최고차가 몇 차야? 쭉 보니까 X의 최고차는 2차야. Y, 넌 최고차가 몇 차야? 쭉 보니까 Y의 최고차는 1차야. 그럼 실제로 알파벳 수는 X로 정리하는 게 좋지만 차수가 Y가 더 낮으면 그 문자식들은 Y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같은 차수면요? 같은 차수면 X도 2차, Y도 2차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냥 알파벳 순으로 하세요. 보기 좋은 게 알파벳 순이니까. 아셨죠? 그럼 이건 배우지 않았지만 여쭤볼게요. 뭐 이건 배운 게 아니라 틀려도 상관없고. 왜 여러 개의 문자가 있을 때 굳이 차수가 낮은 걸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걸까요? 왜일까? 왜 굳이 차수가 낮은 걸 선택하는 걸까? 그게 사실은 이 항 5개 이상의 인수분의 핵심이에요. 왜 차수가 낮은 걸로 선택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고민해봐. 예를 들어 식을 쭉 보다 보니까 예를 든 거예요. X세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나와 있는 문자를 보니까 X가 최고차는 3차야. Y가 최고차는 2차야. 이 식을 X로 정리하게 되면 X세제곱이 맨 앞에 올 거고 Y로 정리하게 되면 2Y제곱이 맨 앞에 올 겁니다. X나 Y는 이제 그때 같은 케이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상수항이나 개수 처리되겠죠. X로 정리하게 되면 Y가 숫자 처리되는 거고 Y로 정리하게 되면 X가 숫자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패턴 중에 아래에 있는 패턴을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왜 굳이 아래에 있는 걸 선택할까요? 이유는요? 항의 개수를 항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약간 듣고 보니까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만약에 항이 5개짜리 이 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항이 5개 이상짜리를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할 때 밑에도 예를 든 것처럼 x 3차로 식을 정리하게 되면 x 3차씩 나오겠죠. 그 다음 뭐 나올까요?
2차식 나오겠죠. 1차식 나오겠죠. 상수항이 나오겠죠. 항이 몇 개예요? 4개입니다. 근데 만약 이 식을 내가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y는 최고창 2차예요. 그럼 2차 나오겠죠? 그 다음에 1차 나오겠죠. 상수 나오겠죠. 항이 3개네요. 항이 많은 것보다 항이 적은 게 인수분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항의 차수를 낮은 걸 선택해야 항의 전체 개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나머지는 사실 1번과 2번 항이 2개, 항이 3개는 중학교 때도 많이 하는 거니까 이건 좀 이따 물론 보긴 보겠지만 그렇게 대부분 내용이 어렵진 않고 항이 4개짜리는 중학교 때 많이 다루진 않아요. 근데 나오긴 해, 간혹. 조금 어려운 문제집이나 좀 어려운 난이도 문제에서는 어려운 것 정도는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적당히 어려운 문제집에는 이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항이 5개짜리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중학 교과상 심화 교재 이런 거 아니면 안 나와 있어요. 이걸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여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항이 5개 이상짜리 인수분해하는 방식을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항이 5개 이상이지만 쟤는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이 쓰시면 됩니다. 쟤는 어떤 공식이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그 공식이니까 거기다 맞춰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공식이 되는 거고 어떤 걸 말했냐면요. 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은 항이 4개짜리입니다. 항 4개짜리 어떻게 하라고 했죠? 먼저 제곱항이 3개인지를 확인하세요. 아니죠? 그럼 공통인수를 2번 묶는 겁니다. 2개 짝지를 하는 게죠? 순서가 매겨진 건 없으니까 앞에 있는 2개 짝지어 봅시다. 그럼 앞에 있는 2개 항을 보니까 x제곱이 겹치죠? 뺍니다. 그럼 남은 건 앞에는 x 하나 남고 뒤는 x제곱 빠져나오면 플러스 2y가 남죠. 그럼 당연히 뒤쪽에 x 플러스 2y가 어떻게든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나오네요. 음수만 바깥으로 빼면 되잖아. 마이너스 1을 개수를 이렇게 뺀다고 칩시다. 그럼 x 플러스 2y. 네, 공통부분 나왔죠. 그럼 공통부분 다시 공통인수처럼 묶습니다. x 플러스 2y를 묶어줘요. 그럼 가로 치고 이거 가로 빠져나가면 앞에는 x제곱이 남고 뒤는 마이너스 1이 남죠. 끝났습니까? 그러면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이거 또 인수분해 되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지수를 붙여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1의 제곱. 1 위에는 지수가 없지만 필요하면 2나 3이나 4나 필요한 거 막 갖다 붙이셔야 돼요. 그럼 다시 뒤쪽이 합차가 되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합차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더 이상은 인수분해 되지는 않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의 4개짜리 인수분해하는 방식을 배우셨고, 두 번째 2번이 이제 항이, 네,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항이 5개 이상짜리입니다. 그러니까 5개, 6개, 7개 이런 식은 전부 다 같은 패턴이라는 얘기죠. 풀이법이 동일합니다.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그럼 x면 x, y면 y, z면 z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는데 이제 그러려면 각 문자의 차수를 물어봐야 돼요. x는 최고창이 3차입니다. y는 최고창이 여기 있죠. 3차입니다. z는 최고창이 2차입니다. 그럼 z가 차수가 낮잖아. 차수가 낮은 거로 문자를 정리해야 전체 항의 개수가 줄고 항이 많은 것보다는 항이 적은 게 인수분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z로 선택합니다. 그럼 z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z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자, 그럼 식은 이렇게 써지겠죠? z 제곱항, 예.
예. 그럼 z 제곱을 빼게 되면 앞에 있는 x와 마이너스 y는 개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z 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 z로 내림차순 정리한다는 얘기는 z가 문자고 따라서 x나 y는 숫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네, z만 문자, x, y는 숫자. 자, 그러면 z제곱 묶었어요. 그럼 개수는 x-y. 그러면 z2차 묶었으니까 z1차가 필요하겠죠? z 하나 붙어 있는 것. 여기 있어요. 예. 여기. 그럼 z를 빼내게 됐더니 남은 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z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z가 없는 것. 여기. 얘네 z가 없어요. 그럼 쟤는 문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숫자끼리 모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상수항이라고 봐야 됩니다. 전체 항의 개수는 z제곱이 있는 하나, z가 있는 하나, z 없는 하나, 총 항이 3개짜리예요. 항 3개. 그럼 실제로 항이 6개짜리가 이렇게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했더니 전체적으로 항이 3개짜리로 변환이 된다는 뜻이죠. 항 6개가 항 3개로 변환이 된다. 근데 우리는 항 3개짜리 인수분해를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아까 곱곱 이렇게 합곱을 이용해서. 근데 그렇게 쓰려고 했더니 이게 약간 좀 아까운 게 이거 모두 다 x-y를 공통인수로 갖고 있지 않나요? 보세요. x-y, z제곱. 얘는 합차. x-y, x 플러스 y. z. 얘는 3차 빼기 3차니까 이거 인수분해 되죠? 3차만에 3차 인수분해는 3차 떼고 x-y. 인수분해니까 바로 2하 곱해야 되죠? x제곱. 2를 곱해서 부호 반대. 플러스 xy. 끝에 거 제곱이야. 이렇게. 인수분해. 자,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 x-y, 여기 x-y, 여기 x-y가 겹치네요. 그래서 공통인수 x-y 빼면 모든 인수분의 기본은 공통인수를 묶는 거라고 했으니까 묶어내면 z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z 플러스 여기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항 3개짜리에서 인수분해가 더 되면 더 해야 됩니다. 그럼 항 3개짜리 인수분해는 앞에 z, 뒤에 z. 뒤에가 뭔가 곱이 돼야 되잖아? 얘랑 곱해서 얘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얘가 어떤 두 개 곱이라는 얘기는 이 식이 다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나요? 항 3개짜리 ZZ의 곱. 그럼 얘는 네모, 세모의 곱. 그럼 어쨌든 상수로 취급됐지만 항이 3개짜리를 곱의 형태로 표현한다는 뜻은 이 항 3개짜리를 다시 인수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요? 이거 안 되잖아요. 곱해서 곱해서 이제 개수가 1로 본다면 곱해서 1 더해서 1이 되는 숫자는 없어요.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곱으로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게 답인 겁니다, 그러면. 합시다. 다 해봅시다. 1, 2번. 일단 1번.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 처음에 공통인수가 있는지? 없죠. 모든 항마다는 없어요. 그러면 인수분해 공식인가? 글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 이거랑 딱 들어맞는 공식이 있어 보이진 않죠.
그렇잖아? 그러면 아까 말한 항의 개수에 따라서 항이 6개, 5개 이상이네?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 그럼 물어봐야 돼. 야, X, 너 최고창이 몇 차야? 2차. Y, 넌 최고창이 몇 차야? 2차. 그럼 동일차수면 그냥 보기 편하게 알파벳 순으로 먼저 그냥 X로 내림차순 합니다. 그럼 X에 대한 2창. 그럼 X에 대한 1창. 여기 X, 여기 X가 보이죠? 그럼 X를 뺀다고 치면 3Y가 개수. 플러스 1이 개수. 이렇게. 그 다음 X가 없는 상수항은 다 묶습니다. 2Y 제곱 플러스 3Y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졸지에 이제 항이 3개가 된 거죠. X 제곱항, X 1창, 이만큼 3개짜리가 결론 X가 없는 상수항. 그럼 항 3개짜리니까 일단 이걸 곱합을 시도는 해봐야 되죠. 여기 X, 여기 X. 이건 뭔가 두 개 곱. 뭔가와 뭔가의 곱으로 얘를 처리해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값을 더했더니 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얘네 둘을 곱의 형태, 여기는 전개되어 있는 2y제곱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을 곱의 형태로 표현한다는 뜻은 여기서 인수분해를 시도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거는. 여기 2y, 여기 y. 여기 2, 여기 1.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하면 4y.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y. 둘을 더하면 이게 딱 맞잖아요. 플러스 3y가. 그렇죠? 그럼 이 상태로 인수분해 다 잘 돼 있다는 뜻이니까 살짝 지울게요. 조금 이제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여기 2y, 여기 y. 여기 2, 여기 1. 이쪽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그럼 항 3개짜리 인수분할 때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곱해서 이게 x 앞에 개수가 되죠. 이렇게 곱해서 이게 x 앞에 있는 개수가 돼요. 근데 곱해서 플러스라는 얘기는 이 두 개 가로의 부가 서로 같아야 되죠.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이거나. 근데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플러스가 되려면 이건 둘 다 누가 봐도 둘 다 플러스죠. 이렇게. 그럼 전체 꼴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얘네 둘이 더해서 가운데는 얘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2y, y를 더하면 3y가 더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더하면 플러스 1. 네, 딱 맞네요. 아, 잘 된 거구나, 인수분해가. 그럼 인수분해가 잘 된 거면 네. 묶으면 이제 묶기만 하면 되잖아요. 위에 거 하나 묶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아래 거 하나 묶고 x 플러스 y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면 항이 6개짜리가 저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뭐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패턴이 변화가 별로 안 되고 숫자만 바뀌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그 끝에는 얘를 두 개 곱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묶고 나오면 저절로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얘네 둘이 더해서 얘가 된 걸 텐데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플러스인 거니까 야 이건 둘 다 플러스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딱 더해봐도 딱 떨어져요. 아 그러네. 그럼 윗줄 쓰고 아랫줄 쓰면서 인수분해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거 2번 봅시다. 2번은 먼저 공통인수 없습니다. 얼핏 보면 둘이 비슷해서 뭐가 묶일 수 있는 듯한데 전혀 묶이질 않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지금 있는 상태로는 도저히 인수분해 안 된다는 뜻이니까 그냥 풀어헤쳐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항을 다 분배해서 다 나열해야 돼요. 그럼 a제곱 b 마이너스 a제곱 c 플러스 b제곱 c 마이너스 b제곱 a 플러스 c제곱 a 마이너스 c제곱 b 이렇게 써지겠죠. 자, 다시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이게 항이 6개짜리네요. 5개 이상부터는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그렇죠? 그럼 차수를 물어본다. a의 최고창 2차 B의 최고창 2차, C의 최고창 2차. 다 동일 차수다. 그러면 그냥 알파벳 순으로 한다. A로 묶자. A의 2창, 이게 A의 2창이죠? 그럼 A 제곱 빼게 되면 B-C가 A 제곱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문제들은 눈치를 까야 되는 게 A 제곱 앞에 B-C가 나오잖아요?
그럼 뒤도 아마 B-C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감안해서. 그럼 A가 1창, 여기 A 1창, 얘도 A 1창. 근데 이거 A만 뺀다고 쳐봐. A만 빼봐. A가 1창이니까, 공통인수니까. 그럼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B-C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좀 보기 안 좋죠. 그럼 그냥 빼지 말고, 마이너스 A로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A를 빼면 얘는 플러스 B제곱이 되고, 플러스 C제곱 A를 마이너스 A를 빼내면 이건 마이너스 C제곱이 되죠. 이렇게. 부가 반대로 바뀌어서. 그럼 나머지 두 개항. 이 세 번째 항과 이 여섯 번째 항. 얘는 딱 봐도 B-C가 나오도록 묶으면 BC로 묶이죠. 그럼 얘는 BC 묶으면 B가 남고, 얘는 BC 묶으면 마이너스 C가 남네요. 이렇게. 또 좀 쓰기 귀찮지만 일단 처음이니까 얘가 다시 합차로 인수분해 됩니다. B-C, B 플러스 C, A 플러스 BC, B-C. 아, 여기가 공통 부분이네요. B-C, B-C, B-C를 뺍니다. 그럼 B-를 빼면 여기는 A제곱이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B 플러스 C A가 남고, 얘는 플러스 BC가 남고, 이렇게. 자, 이렇게 묶였더니 이 뒤에는 중괄호 부분이 항이 3개짜리죠? 항 3개짜리 일단 시도해 봅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되더란 얘기죠. 여기 A제곱, A와 A의 곱. BC, 이건 뭐 고민할 게 없잖아요. B와 C의 곱이겠죠. 딴 건 없잖아. 근데 곱해서 플러스인데 계수를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BC 앞에 모두 의미 붙어야 된다 뜻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C를 곱하면 플러스 BC가 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A,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CA, 둘을 더하면 가운데가 딱 떨어지죠. 그렇지? 그렇지 않나요?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BC, 그럼 BA, 아니, 마이너스 CA. A가 동류항. 그럼 A로 묶으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인데, 저기서 마이너스를 빼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모양이 딱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흰색 중괄호도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앞쪽 거랑 이어서 써보면 B-C, A-B, A-C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좀 보기 좋게 알파벳 순으로 쓰게 되면 크게 답은 두 종류로 책에 이제 보통 책에 보면 답지에는 크게 두 종류로, 하나는 A-B, B-C, A-C 이렇게 나온 교재도 있고, 어떤 경우는 A-B, B-C까지는 보기 좋죠. A 다음에 B, B 다음에 C, 그 다음 C 다음에 A가 나오는 게 좋은데, 이게 좀 모양이 이렇게 쓰면 좀 보기 좋아 보인다라고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는 부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뜻은 음을 바깥으로 빼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맨 앞으로 빼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가끔 책이 이렇게 나오면 순간 뭐지? 내가 틀렸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까 봐 한번 정리해 드린 겁니다. 네. 개념 설명할 때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가 뭐냐면요. 마지막 마무리는 이게 그러니까 문자가 여러 개가 아니고 한 문자예요. 한 문자에 대한 고차식. 고차식이면 차수가 높다는 뜻인데 이건 몇 차 이상을 말합니까? 3차 이상.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차라 불러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공통인수, 그 다음에 공식, 그 다음에 그도 안 된다면 항의 개수. 근데 얘는 문제가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문자 여러 개가 아니고 그냥 문자 하나야. 한 문자. X면 X, Y면 Y. 딱 한 문자인데 고차식이에요. 뭐 3차 이상으로 정리되어 있는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그 다음에 뭐 4차에 대한, 한 문자에 대한 뭐 관계식. 그럴 때는
지금 같은 이런 위에는 이런 방식을 물론 보면서 공식이나 이런 게 떠올리면 되는데 보통 그렇게 잘 안 떠오르기 때문에 주로 뭐 하냐면 조립제법 씁니다. 네, 조립제법 이용해서 보통은 네, 합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는 좀 시간상 네, 뒷반이 수업을 기다리고 있어서 정리는 다 해드렸어요. 조립제법. 그리고 이제 이거를 벗어난 다섯 번째가 기타인데 기타가 은근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틀에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 틀에 안 들어가는 뭐 보기차식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름이 좀 어려운데 상만다항식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배웠던 1, 2, 3, 4번 꼴에 포함이 안 됩니다. 따로 풀이법이 따로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는 풀이법을 따로 배우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좀 제한적이니까 일단 그냥 표시하는 것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이건 다, 그러니까 기본 문제 이쪽 페이지 있죠? 기본 문제 2-1페이지에 있는 건 다 하시면 되고요. 2-2는 공식이니까 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 2-3도 네, 공식이에요. 다 하시면 됩니다. 항에 4개짜리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가 여기는 근데 네, 할 수 있어요.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도 할 수 있죠. 2-5도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중고등학교는 좀 섞여 있는데 이거는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2-6은. 이건 우리가 좀 전에 이거 앞쪽에서 왜 곱셈 공식 할 때 가로 4개짜리 했잖아요.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그걸로 인수분해 하는 거 이거 할 수 있어요. 이제 얘가 문제입니다. 2-8은 하지 마세요. 이건 이제 설명 들어야 돼요. 2-8은 놔두시고. 내가 했어요? 네. 그러면 해야 되죠. 네,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것도 하시면 되고. 네, 이것도 하시고요. 이것도 하시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하시고. 그럼 조립제법 쓰는 거 빼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네. 네, 다 해보세요. 다 해보시면 됩니다. 다 해보시고, 저번에 그 프린트, 저번에 토요일 안 내신 분, 오늘 내시면 됩니다. 네, 주세요. 정인이 가져왔니? 네, 그거 주세요. 네.